안녕하세요, 단골 여러분. 신현선의 책슈퍼입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11월도 다 지나가고 이제 2025년도 한 달이 남은 시기인데요. 단골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아직 한 달 남았어."랑 "오 마이 갓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어떡하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는 중이에요. 이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도중에도 그래도 '아 올해 좋았지.'라고 생각하는 장면들이 몇 개 있어요. 그중에 역시 책슈퍼를 시작했다는 것이 정말 저에게 큰 의미가 있는데요. 특히 책슈퍼가 아니었다면 못 읽고 지나쳤을 책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오래오래 책슈퍼 잘하고 싶다. 꾸준히 열심히 읽고 싶다.' 생각하고 있는 11 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단골 여러분 덕분이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벌써 13 번째인데요. 이번 영상에 소개할 책 역시 아마 책슈퍼 준비가 아니었다면 일로 읽어야 될 어떤 책들이나 뭐 급하게 읽을 책들에 좀 밀려서 '아 읽어야 되는데 언제 읽어야지.' 하는 책 목록에 들어갔을 것만 같아요. 하지만 책슈퍼 덕분에 읽을 수 있었고 정말 정말 좋았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요. 최현희 선생님의 "오늘의 학교가 마음에 들었다"입니다. 최현희 선생님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마중물쌤 아시나요? 저는 이 선생님의 말과 글을 멀리서 아주 느슨하게 그러나 매우 열렬하게 따라온 독자예요. 최현희 선생님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이 책을 읽으면 아시겠지만 정말로 학생들을 온 마음으로 아끼고 그리고 학생들의 성장을 정말로 진심으로 기뻐하는, 그러니까 '이분이 선생님이 아니면 누가 선생님이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최현희 선생님은 교실 안에서 혹은 밖에서 일어나는 이런 불평등에 눈 감지 않는 분이죠. 일단 책 제목부터 얘기를 해 볼게요. "오늘의 학교가 마음에 들었다." 이 문장은 최현희 선생님의 문장은 아닙니다. 책을 읽어 보면 최현희 선생님이 아주 공들여서 수업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때 공을 들인다는 것이 막 화려한 교육 자료를 뭐 구하거나 엄청난 수업 스킬을 막 연습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가르칠 내용을 충분히 미리 살펴보고 연구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 내용이 교실에서 벌어졌을 때 어떻게 전달될지 차분하게 상상해 본다는 것이고요. 혹시 이 말이 초등학교 교사의 현실을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공들여서 수업하는 거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물론 그랬고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문제는 교사에게 수업을 충분히 준비할, 수업에 정성을 쏟을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뭐 각종 공문 같은 이런 행정 업무는 물론이고 뭐 교실 정리, 자료 준비 이런 것들을 다 교사가 온전히 감당해야 되는 영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막 다 하다 보면 진짜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진짜 한시도 쉬지 못하고 계속 업무를 본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쁘면 자연히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그리고 수업 시간, 수업 준비에 공을 들일 시간이 그리고 에너지가 참 줄어들겠죠. 최현희 선생님도 실제로 그 사이에서 고민을 해요. 그렇지만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 학생들과 수업에서 진짜로 만나는 것이라는 것을 떠올리고 그렇게 공을 들인 수업을 하기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렇게 공들인 수업을 하는 날 하고 나니까 학생들이 정말 즐거워했어요. 너무너무 신이 나 하고 '이거 더 하고 싶다, 더 하고 싶다.' 막 열정적으로 반응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 아름다운 문장이 등장합니다. "오늘의 학교가 마음에 들었다."는 그 수업을 한 날 한 학생이 자기 일기에 쓴 문장이에요. 이걸 쓴
이런 문장을 쓴 학생은 도대체 얼마나 좋았던 걸까 그 수업이. 한편으로 또 이걸 읽은 선생님은 또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짐작할 수도 없는 마음들을 되게 따라가 보고 싶어졌어요. 최현희 선생님은 좋은 배움이 이렇게 서로가 진짜로 만나고 닿을 때 일어난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수업이라는 게 너의 삶 전체와 나의 삶 전체가 만나는 과정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진짜 다름 아닌 학교잖아요. 무슨 일터라든지 뭐 거래처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배움이 일어나는 교육의 현장에서 학생과 선생이 진짜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날 수 있어야 할 텐데, 다시 말하지만 교육의 교실의 현실은 그러지가 못하니까요. 이게 학교 시스템이 이걸 받쳐주지 못하는 현실이 있는 것이고, 교사가 감당해야 될 영역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이 책을 보면 알게 됩니다. 앞서서 그런 행정 업무뿐만 아니라 뭐 학생, 예를 들면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 아니면 조금 더 추가로 지도가 필요한 학생을 상담하는 것도 별도의 시간을 들여서 선생님이 오롯이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뭐 학부모 보호자 상담 역시도 이제 선생님이 다 하고요. 그리고 이런 보호자가 하다못해 막 심야에도 개인 전화로 연락을 해오는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번아웃이 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최현희 선생님도 사실은 번아웃으로 결국 휴직을 하게 돼요. 이 책에 보면 여기 이렇게 가운데 회색지로 출력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선생님이 휴직 시기에 쓴 글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보는데 너무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학생들을 좋아하고 어떻게 하면 수업을 잘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 선생님인데, 그래서 휴직한 동안에도 막 학생들을 그리워하고 수업을 그리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학생과 존재 대 존재로 만나려고 애쓰는 교사가 있고, 그렇게 애쓰느라 번아웃이 왔고, 그래서 결국 '아 내가 계속 교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아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이 현실, 이 현실이 얼마나 우리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읽을수록 이 '학교를 바꾸자.'라고 '어떻게 내가 동료 시민으로서 연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게 됐어요. 무엇보다 최현희 선생님이 이 차별에 대해서 교실에서 교육하는 장면이 좀 마음에 많이 남았는데, 가령 교실에서 어떤 학생이 확 비속어를 해 버린 거예요. 혹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거죠. 그랬을 때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저 말은 저 학생이 한 말이 아니다. 저 학생 생각이 아니다.'라고요. 근데 실제로 사실 그렇죠. 10살 초등학생이 어떤 욕을 했을 때 어디서 그 말을 배웠겠어요. 당연히 주변에 어른들이 하는 말을 듣고 따라한 걸 텐데. 그러니 선생님은 그 말을 한 학생을 탓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교실에서 그 말을 다른 학생들도 다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와 함께 그 말이 왜 문제인지를 차근차근히 대화를 해 나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는데, 그렇게 뭐 디지털 성폭력에 대해서도 교육을 하고요. 뭐 차별이나 혐오 문제에 대해서도 이 어린 초등학생들과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실제로 교육이 되고요. 읽는 내내 막 '아 나에게도 이런 선생님이 있었다면.'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그 어린이들에게도 이런 선생님이 있다면.' 하고 생각하게 됐어요. 생각하다 보면 이건 진짜 엄청 애쓰는 일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면 왜 학교 꼭 교사의 얘기가 아니더라도 일을 하다 보면 '아 내가 너무 무리하지 말자. 그냥 좀 내려놓자. 욕심을 내려놓자. 그냥 나 먼저 생각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죠. 오히려 무리하는 사람한테 주변에서 뭐 "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어리석게 그럴 필요 없어."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여긴 원래 이런 데야." 뭐 "네가 그렇게 한다고 뭐가 많이 바뀔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무리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더 어리석은 것처럼 문제 있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 얘기를 들은 단골 여러분도 각자 이렇게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씩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럼에도 실은 바뀌는 게 있죠. 저는 바뀌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왜 회의 시간에 어떤 부당한 말을 하는 동료라든지 상사가 있을 때 '아 그 말은 문제가 있다. 그거는 뭐 차별이다. 그거는 나쁜 말이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당장은 이 문제 제기를 하는 내가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지겠지만, 그 말을 하지 않은 그 말이 없는 회의실과 누군가 문제 제기를 한 회의실은 정말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말을 하는 이렇게 애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너무 귀중하고 소중하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되거든요. 이 책에서도 최현희 선생님도 항상 그렇게 발언하는 사람이고, 수업 도중에 욕하는 학생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애써서 그 말이 왜 문제인지를 교육하는 사람인데, 선생님도 이런 얘기를 해요. 막 "내려놓자." 막 이런 생각이 이제 지긋지긋하다. "나는 한껏 열심히 하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그 말을 읽는데 너무 위로가 됐어요. 뭐 제가 뭐 최현희 선생님만큼 막 그렇게 막 사사건건 진짜 불평등, 부당을 못 참고 막 뭐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항상 그래야 한다는, 그러고 싶다는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한껏 열심히 살고 싶다. 열심히 하고 싶다. 내가 원하는 내가 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는데 참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정말 그런 애쓰는 마음을 보듬는 책이기도 했습니다. 강조할 것은,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막 "최현희 선생님 참 탁월하다. 정말 이런 선생님 대단하지 않냐. 뭐 다른 선생님도 이런 선생님처럼 이렇게 애를 써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읽기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책에서 최현희 선생님도 계속해서 자신의 바람은 뭐 "이런 선생님이 필요하다." 이게 아니라 학교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우리 모두 같이 얘기하자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학생의 욕설을 듣고 차분히 대화를 하려고 해도 이 선생님의 어떤 마음의 힘도 필요하고 몸의 체력도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학교의 시스템은 선생님을 소진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보호자의 민원도 선생님이 직접 받아야 되고 뭐 그런 계속 어려움이 있는 거죠. 선생님이 번아웃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학교의 현실, 학교 현장을 같이 좀 들여다보고, 그러니까 이 책을 읽는 모두가 좀 "여기에 함께 연루되어 달라."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고, 그래서 이 책을 만약에 읽어야 될 사람이, 아니면 "이 책을 누구에게 추천하고 싶냐?"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저는 "우리 모두"라고 답하고 싶어요. 왜 누구나 각자의 자리에서 어린이와 만나기 마련이잖아요. 그냥 길을 가다가도 어린이를 만날 수 있죠. 이때 어린이를 존재 대 존재로, 그러니까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면서 동시에 이 어린이라는 동료 시민의 좋은 성장을 도울 의무가 있는 또 성인으로서의 이런 태도를 이 책에서 엿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태도이니까 정말 모두에게 추천을 하고 싶고, 또 그런 동료 시민이 좋은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학교라는 이런 공적 기관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기꺼이 "이걸 개선해야 된다."라고 연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을 모두가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이 책을 읽지 않았다면 제가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았을까?' 이런 생각을 책을 닫으면서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 무엇보다 그냥 진짜 이런 것도 이런 건데, 이 선생님과 학생들이 왜 서로를 충분히 좋아하고 신뢰하면서 막 한껏 신나게 수업하는 장면들이 여기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희열이 있었어요. 진짜 이렇게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성장하는 사회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장면이 많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거듭 생각하게 되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함께 읽고 좀
그런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좀 같이 고민하자고 청해 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제가 오늘 소개한 책은요. 최현희 선생님의 에세이 "오늘의 학교가 마음에 들었다" 였습니다. 지금도 각자 자리에서 애쓰고 계신 우리 단골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들께 힘껏 응원하는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또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신현선의 책슈퍼였습니다. 신선한 책 팔아요.